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자, 2월 6일 금요일 UCC 방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마를 하니 안 하니 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뭐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금요일은 예정대로 지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뭐 토요일, 일요일은 약간의 파행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은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출마표 뜨면 뜨는 대로 하고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독특하죠. 경마만큼 독특한 게 없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명확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렇게 찬밥배우를 받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인데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일단 뭐 레이팅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뭐 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도 찬반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뭐 주어진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뭐 그동안 경마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강급 제도가 있었죠. 강급 제도가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참 웃겼습니다. 뭐 이 두 번, 제가 그때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두 번 입상을 하면은 1등을 하면은 승군이 됐어요. 그리고 또 2착은 두 번 2착을 연속하면 그게 1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승군을 하고 그런 경우에 또 성적이 안 좋으면 강군을 하고 또 옛날에는 또 아주 경마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를 텐데 묶음번호라는 것도 있었어요. 7A, 7B, 8A, 8B 그래갖고 7번이 두 마리, 8번이 두 마리 나와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그런 경마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마의 시스템이라든가 뭐 방법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이건데 이제 승군제가 이제 뭐 없어진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레이팅 점수를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요. 요것도 뭐 찬반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무슨 선진경마다 또 뭐 부정경마를 없앤다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선진경마 자체가 말 자체가 다 똥말들인데 우리나라 말 그레이드 자체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한테 진짜 힙합 옷을 입혀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외국의 어떤 뭐 레이블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그레이드 자체가 다른 나라의 말들하고 우리나라는 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말들이 뛰는데 선진경마를 표방한다는 것은 약간은 좀 이른 감은 있지 않아. 다만 이제 고가의 말들이 진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수준이 좀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3착 승군에 이 문세영 기수 기승시키고 박태준 기수 기승시키면은 이건 무조건 승부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레이팅을 핸디캐퍼들이 정해주기 때문에 딱 그 카트라인에 걸린 말들이 있거든요. 5점을 주면은 요게 승군 다음번에는 상위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핸디캐퍼가 4점을 줄지 5점을 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신차가 크게 나면은 이기면은 그게 점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어떤 경마를 회귀한 느낌이 드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기수들이 신인 기수들이 선임 기수들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기승술 중에 코차 승부, 코로 2착 대라, 또 3착을 대라, 이번에는 3착 대라, 5착 대라, 그것도 몇 마신 차로 3착 대고 5착 대고 그거부터 배운다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까딱하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신차를 많이 이겨버리면 레이팅을 많이 받으니까 요거는 2마신만 이겨라, 3마신만 이겨라, 1마신만 이겨라, 목 차이로 이겨라. 이제 이거 기술부터 연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또 순작용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뭐 주어진 여건에 맞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일단 승부 경주부터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호 의원님이 3경주 8경주인가요? 7경주. 3경주 7경주요? 강호 의원님이 3경주 7경주 이렇게 되고요. 자, 제가 5경주와 10경주입니다. 3,
5, 7, 10 이렇게 4개 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를 붙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전 이전만의 뭐 실전 변화를 좀 보인 마필입니다. 자, 울트라 매직인데요. 데뷔 전에 좀 바닥권의 성적으로 빠른 페이스에 그냥 무너져 버렸고, 자, 직전 경주에는 선의권 빠르게 달라붙으면서 변화된 직선 탄력감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편성 강하지 않은 편성을 일단은 만난 것 같고요. 자, 훈련 때의 느낌도 뭐 스피드감도 한결 좋아진 모습이었고, 뭐 뚝싱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데뷔 전 때보다, 자, 직전의 경주보다는 직전이 나았었고요. 자, 직전의 내용보다는 자, 이번 주에 훈련 시의 내용이 좋았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본다면, 자, 인기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축으로 평가를 하는 7번 울트라 매직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경주는 일단 센 말은 없고 전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 울트라 매직 추천해 주셨고요. 문중원 기수가 직접 조교했고, 퀸 차터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고요. 이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계속 강조교로 3전째, 요번 경주까지 3전째인데 2전째, 3전째까지 계속 강조교로 무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월드퀸, 5번마 자유로운 환희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인 것 같고요. 1번마 임패션드 마린과 3번마 파워풀 포스가 데뷔전 치르는 10마인데, 자, 일단 10마들보다는 일단 저도 7번마 울트라 매직과 함께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가는 4번과 5번 마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봅니다. 4번마 월드퀸은 제가 지난번 때 UCC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와이어2를 우리 강호 의원님이 와이어2 말씀하실 때 저도 와이어2를 힘을 실어 드리면서 복병으로 드려볼 마필이 월드퀸이다 그랬는데 3착을 왔어요. 인기 순위는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7이었어요. 7이어서 3착으로 왔는데 이 마필은 뭐냐면 데뷔 초에 명확하게 이 마필이 못 뛰는 이유가 있어요. 기관지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데뷔 초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앓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수가 없었고 지난번에 훈련 시에 뭔가 변화를 보이면서 3착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회복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확실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 전 이전은 이 말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질병 때문에 못 뛴 거니까 이제부터 뛴다고 감안을 하면 이번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브마 자유로운 한이도 뭐 상당히 강한 조교로 무장을 했고 선행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선행 승부를 뜨고 나올 마필이니까 주목을 해볼 만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번마를 권해드리고요. 강호 의원님은 7번마 기존 마들이 조금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경주 국산마 6군 1200 경주 전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로 편성이 된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강축의 후착착기라고 봅니다. 자, 2번 더 큰 놈인데 능력 자체가 아주 센 놈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센 놈은 아니지만 자, 이 편성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축이 맞아 보입니다. 자, 후지 기수가 또다시 기승했고 직전 경주에 빠르게 앞선 붙으면서 레이스를 풀어갔고요. 자, 이번에도 강자 없는 틈에서 직전보다도 전개가 더 수월해 보입니다. 자, 편안한 전개로 레이스를 끌어버릴 수 있는 자, 2번 더 큰 놈의 자, 훈련 시의 느낌도 뭐 나쁘지 않아서 연이은 상승세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상대마들이 허접하죠. 워낙에 허접하기 때문에 더 큰 놈을 봐줄 수밖에 없고 결국 1번 창동 에이스하고 3번마 더스타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해봅니다. 기수로 봐도 그렇고 3번 더스타즈가 일단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경환 기수 기승했고요. 기수가 구민성 기수에서 오경환 기수로 교체된 것은 상당히 좀 기승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만은 내치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엄마의 추천인데 일단 2번만 더 큰 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전개상으로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 3번 더스타즈, 1번 창동 에이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3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 오전장 배팅 자금 확보를 해드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내산 6군에 1200m 3세 이상 별정 레이스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과 비인기권 마필 간의 전력차는 어느 정도 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아마 현장에서 6번 대지의 질주 그리고 5번 대성 퀸, 자, 요 두 마리가 아마 인기권으로 팔리고, 자, 그 뒤로 4번 아주 친절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7번 미래스타나 3번 비바플라이, 자, 요 정도 마필들이 좀 가세하는 현장에서 그 정도의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6번 대지의 질주가 직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줬고 직전 경주에 과한 인기로 좀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에 용근이까지 안장시키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녀석도 결코 과신할 수 없는 자, 그런 인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 첫 번째 승부 경주로 들어가겠고, 자,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한번 놓고 때릴 찬스다. 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훈련 시의 내용과 마방의 승부 의지를 간파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권으로 때릴 마필은요, 지금 인기도에서 좀 밀려나는 녀석입니다. 주력마권에는 한번 뭐 15배에서 한번 10배, 15배, 20배. 자, 요 왔다 갔다 하는 배당에 공략할 거고요. 자, 반주력 마권을 6번 대지의 질주로 갑니다. 일단은 일감은 부러진다는 감으로 때리겠고, 반주력 마권을 용근이의 6번 대지의 질주를 공략을 할 거고, 방어 마권 역시도 인기마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자, 그림까지 그리면서 자, 강중약 3방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3경주 자, 중배당에 포커스를 잡고 자,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참조하셔서요 승리하시는 경마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레이스. 역시 전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이 경주의 특징은 선행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지금 부담 중량들이 지금 56쪽으로 많이 맞춰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마리가 뛰는 레이스인데 이 능력도 센 녀석들이 없고요. 이 전개도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이 조교빨로 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자, 전개도 앞선이 이렇게 빠르게 레이스를 끌어버릴 마필도 없고, 그리고 큰 능력을 지닌 마필이 없다면 최근에 실전 부진 마필인데요. 자, 요게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4번 부경드림입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밀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훈련빨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전형적인 실전 부진마입니다. 실전 부진마. 자, 이런 마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편성이 약하고 뭐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최선 강공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그런 마필에 편성까지 강하지 않고요. 자, 이번 주에 또 강도 높은 훈련 소화 잘 시키면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종합지를 보니까 뭐 인기도에서 많이 뭐 없습니다. 모두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복병권으로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4번 부경드림의 최선 강공을 한번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번마 부경드림 추입형 마필이고 이번 주 조교 때 조교량도 늘렸고 조교 강도도 올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강호련님 추천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경주는 추임마들이 많아요. 1번마 알파성부터 시작을 해서 4번마 부경드림, 7번 럼파이커, 뭐 8번 서든 임팩트, 9번 엔젤 스윙 다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마필들인데 지난번 대비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 마필은 없지만 1번 알파성은 지난번과는 좀 다른 조건인 건 맞아요. 이거는 지난번에는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경주를 안 깨려고 나왔던 마필이에요. 원래 차기 출주 예정이었다가 급하게 출전을 하면서 빨간 제킨다고 조교를 하다가 그때 7마리 출전이었는데 경주를 안 깨려고 나와가지고 조교 자체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복귀 내용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시면 되고 그전 경주 뛴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3번마 폭풍의 눈이 전개상 상당히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번, 8번, 9번이 다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9번마 엔젤 스윙은 계속해서 2번 연속 발쫙벽을 보이면서 불안했는데 끝번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김용gun 기수의 끝번이면
이번에는 발주학벽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겠지만 하고요. 9번만은 그런 조건이 좋고요. 1번만 알파성은 조교 패턴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만 폭풍의 눈은 전개가 유리해요. 워낙에 발이 다 느립니다. 다 느리기 때문에 추임마 1세기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면은 좀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측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보면 재밌어 보인다. 자, 그래서 우리 강호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4번, 그리고 저는 3번, 거기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러는 다코스는 9번만 엔젤 스윙. 그동안 보여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끝번이기 때문에 발주학벽을 극복하면 9번이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00m 삼상 제레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추위권에서 선추위권에서 뭐 뚝심 잘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김일환 기수기승한 1번 준평원입니다. 뭐 1번 게이트 받았고요. 이번에도 뭐 강하지 않은 편성 만났고 뚝심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최근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요. 요거는 좀 센 놈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아직까지는 주행이 직선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뭐 기대치는 있는 마필로 제가 좀 낙점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준평원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자 레이스로 봅니다. 네, 이경주는 기본적으로 전력 어피스한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마 준평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발주가 안 좋았던 마필이에요. 발주가 안 좋으면서 발주가 안 되면서 추입전을 펼치다가 1월 16일 날은 김대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해서인지 전혀 발주를 늦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스타트해서 평소와 다르게 그냥 중위권, 항상 바닥에서 오던 마필인데 중위권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뭐 천주하고 마신 차이가 많이 났지만 천주가 워낙에 잘 뛰었던 것이고요. 인게이트에 포진했는데 이번에도 발주만 잘 되면 지난번 같이 바로 직전 경주 같이 발주가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뭐 해볼 만합니다. 선행마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5번마 서부제일, 2번마 명문신화가 먼저 앞장 승부를 두고 나갈 것 같고요. 7번마 대양의 별이 역시 선위권에서 전력 발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9번, 6번이 추위권인데 아쉽게도 이 마필들의 전력이 다 엇비슷해요. 그 중에 특징 있는 마필 일단 뭐 세 마리 말씀드릴게요. 7번마 대양의 별은 이건 진짜 희한한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말인데 최근에 성적을 보시면요. 재검을 받는데 요거는 내사행 외사행 때문에 재검을 받는데 그냥 내사행이 아니고 내외사를 다 했어요. 1월 10일 날 2차 입상했고 12월 5일 날 2차 입상했죠. 그리고 중간에 퐁당 아주 바닥을 쳤고 또 11월 달에 11월 20일 날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바닥을 친 두 경주가 경주 복귀를 해보면요. 최적 전개를 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1차 입상하고 지난번에 이 재검 지정받을 때 2차 입상했을 때 보면요. 한 번도 추진을 못했어요. 막 내측으로 기대고 외측으로 기대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절절절절 끌려갖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잘 탔을 때는 성적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사행 외사행 막 이래갖고 추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는 두 번 다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경마의 기본 상식에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고 6번 1등 열차는 뭐 어떤 말이냐면 진짜 애매합니다. 뭐냐면 강점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드리는데 스피드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종반 추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뚜벅이에요. 뚜벅 잘 뜁니다. 그러니까 맨날 착순 3착 4착 그러니까 팡 치고 나가는 걸음이 없다 보니까 착순만 탁 도는 말인데 또 제가 볼 땐 또 이번에도 착순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부제일이 이번 경주는 뭐 이렇다 할 선행마가 없어서 선행 승부도 가능해 보이는데 주로 여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라 좀 다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번마 준평원, 2번마 명문신화, 5번 서부제일 그리고 9번마 누리세상 요 네 마필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호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1번마 준평원 그중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개상 유리한 5번과 2번에 힘이 상당히 좋은 9번마 누리세상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도 됩니다. 대구 승분전이라 되는 누리세상 이 세 마필이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마필이 아니겠는가 예측을 합니다. 자, 5경주는 저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는 5경주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8경주 그리고 10경주 이렇게 세 개의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고요.
뭐 제주교차 경주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일단 무리하게 제주교차 경주는 승부 경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프로스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승부처 5경주인데 이게 혼전 경주예요.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분석을 해보고 또 강급한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훈련 상태라든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대가리구나 확실한 축이 나오고요. 또 한방 주력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저는 되는 말이 많지만 딱 3마리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3마리로 압축이 됐어요. 되는 말은 많습니다. 뭐 CF 스타라든가 넓은 벌, 코델리아, 코지파크, 뭐 3일 스타도 무시 못하고요. 판도라, 미스터 켈리, 챔피언 이지까지. 챔피언 이지도 이번에는 조교를 상당히 세게 했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3마필만 보고 들어가고요. 거기에 복병만 한 마리를 보는데 명확하게 놓고 들어갈 축이 있기 때문에 2방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 상황 봐서 복병만 한 마리를 방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축에 대한 믿음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900m 삼상 핸디캡 역시 제레마 경주입니다. 요즘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 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교차 경주가 제레마 경주가 부쩍 늘었어요. 제레마 경주가 많습니다. 자, 이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축으로 봅니다. 이놈은 자, 6번 진리의 힘인데 선입권 빠르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올라붙는 뚝심도 보이고 뭐 앞선 선행 마필이 없다면 레이스도 이끈 적도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추입 뭐 다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 자 61.5kg의 높은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뭐 요 정도는 최근 여력감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영민 기수가 기승한 6번 진리의 힘에 뭐 연이은 선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진리의 힘은 61.5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악벽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전혀 악벽기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냥 극단적인 선행마 스타일이었어요.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내 축으로 아주 심하게 기대가지고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뭐 선입도 하고 추입도 하고 지난번에도 그냥 추입으로 그냥 가뿐하게 오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풀어도 된다. 6번만 진리의 인정하고요. 1번 유명세, 7번 당대가문, 뭐 8번 문학소녀, 9번 정의파, 4번 꼬마여왕 다 고만고만한데 저는 1번만 유명세를 추천해 드릴게요. 경주거리 900원 됩니다. 마필이 1000원 조금 짧은데 900원 되고요.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일단 경주 운영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유명세 하면 일단 선임마요. 확실한 선임마입니다. 바로 앞선에 붙이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김용석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평소 각질과 다르게 초반 앞선에 붙이지를 않고 중후미에서 외곽 전개를 해가지고 추입을 펼쳤어요. 좀 말도 안 되게 평소의 각질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번 게이트예요. 김용섭입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각질대로 선입전을 펼쳐준다면 900m는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김용섭 기수가 연속으로 2번 기승을 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승부를 해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 들타고 이번에는 강승부다 라고 생각이 돼요. 1번마 유명세 그리고 뭐 7번 당대감은 등등 있습니다만 저는 1번마 유명세와 진리의 힘 두 마필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6경주 국산마 5권 1200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인데요. 입상권의 우열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경주인 것 같아요. 워낙에 똥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 5군으로 이제 5등급이죠. 5등급으로 돼서 이제 국 4군에서 뛰던 이제 부진한 애들과 자, 국 5군에 이제 마필들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4번 원더풀 스타는 직전 경주에 여력감이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도 병합 훈련하면서 뭐 국내산 6군의 우승 스포트와 병합 잘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강자 없는 편성을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인기권들의 전력이 부진급 마필들보다 조금 한 수 위라고 보고요. 자, 그 안에서도 자, 요 녀석은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축으로 자,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 4번 원더풀 스타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4번 원더풀 스타 뚝심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 프리스타가 휴양 마필인데 오늘도 그러고 일요일도 그랬나? 이 휴양마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다 특징이 뭐냐면 질병이 없고 다 마방을 이동했어요. 특히 19조 마방에 있던 마필들. 이것도 19조 김영감 마방에 있었던 마필이죠. 프리스타도 그렇고 포리스트 볼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휴양마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프리스타가 지난번 8월 24일 날 국산마 4군 레이스에서 대가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휴양마로 레이팅 점수가 낮게 측정이 되면서 지금 국산마 5군 레이스에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전 국산마 이제 재편이 됐지만 4군에서 대가리를 친 말이 5군에서 나오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리스트 볼드도 마찬가지고 그게 국산마 1군에서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양마로 레이팅 점수가 측정이 낮게 되면서 요번에 2군 경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팅 시스템에 우리가 가장 이제 적응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죠. 이제는 제가 조교사면요. 레이팅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조교사면 이런 게 있어요. 대상경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노림수가 돼요. 대상경주는 별정경주 아니고 오픈경주. 오픈 핸디캡 경주는 뭐가 있냐면 이 말은 이 대상경주에 쓰겠다 작정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휴양 보내버려요. 옛날에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뭐 있냐면 밸류 플레이어가 그 그랑프리에서 템피스트 웨스트라든가 뭐 이런 말들하고 붙었을 때 박대영 조교사가 물론 작전을 잘 썼지만 휴양 보내놓고 버리고 6개월 휴양 보내버리고 출전을 한 거예요. 한 번 뛰었어요. 부담 중량이 당연히 낮았어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유리하게 됐죠. 그리고 그랑프리 바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 핸디캡 경주는 노려서 그 레이스에 맞춰서 내가 부담 중량을 적게 받겠다 해서 아예 작전이 몇 개월 동안 작전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오늘 제가 볼 때 최대 관점은 뭐냐면 이 육경주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 휴양마들이 그래서 강급되고 나오는 휴양마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프리스타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프리스타와 함께 뭐 오스타와 프리스타가 인기만데 프리스타가 일단 뭐 8월 24일 날 좋은 결과 이끌어냈고요. 물론 이 마필이 폐출혈 이해 마필이라는 그런 핸디캡은 분명히 있지만 재검 시도 상태 이상 없이 1순했고요. 거기에 조이원 기수로 감량. 그러니까 이제는 감량 기수의 시대가 거의 왔다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이제는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예전에는 문세영 기수라든가 막 이렇게 박태종 기수라든가 이런 1등 기수들을 기승시켜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감량 기수 승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프리스타도 조이원 기수 기승시켰고 그 다음에 무적천하고 병합할 때 상태 이상 없었고 그러면 충분히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면 질병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프리스타를 세게 봐줄만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 육경주의 프리스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타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휴양마들 과연 얘들이 어떻게 뛰나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1000m 삼상 핸디캡 경주. 역시 제레마 경주입니다. 제레마 경주 좀 제발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3개씩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1번 낭만 소녀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에서요. 후미권에 전개를 하다가 조금 앞선에 좀 붙여받는 올라오는가 싶더니 뭐 그냥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원래는 선입권으로 바짝 붙어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전개가 좀 나오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만났고 장우성 기수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뭐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이렇게 다수 있는데요. 맨날 같이 뛰죠. 그 안에 좀 옥석을 가린다면 이번에는 좀 낭만 소녀가 한번 입상을 해줄 수 있는 호기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지난번에는 발주가 좀 불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막판에 내측으로 상당히 심하게 기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겼는데 이번에 선이 갈 거예요. 선이 가겠고 역시 앞선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난 험마공신하고 험마공신의 단독 선행에 낭만소녀 선입 그리고 무궁무진이 잡으러 가는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 선입 취입이 뚜렷한데 역시 낭만소녀가 가운데서 가장 유동적으로 경주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고요. 험마공신이 어디까지 버티느냐 무궁무진이 어느 타이밍에서 날라오느냐 그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경주는 그래도 제레마 경주인데 좀 간단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1번, 5번, 6번 3마리 안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부산 7경주 국산맛. 승부. 아 승부경주구나. 아 요 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경주고요. 부산 7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4군에 1600m 핸디캡으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마리가 뛰는 레이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 자, 1번 골드라인과 5번 신천 대망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요 두 마리의 대길 막권을요 치고 들어가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대길 막권은 치고 들어간다. 자, 당연히 이 두 마리는 독고 때리는 축이 아니겠죠. 자,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로 의지 강하고 전개까지 잘 나오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인기권에 1번 골드라인과 5번 신천대망의 대길 막권을 시원하게 깰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두 마필 모두 자빠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중배당 이상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축 잡고요. 자, 1번 골드라인과 5번 신천여망 중에 상태 좋은 마필을 일단은 주력 공략 일감으로 한번 때려볼 거고요. 자, 반주력 막권과 방어 막권의 인기권의 마필들이 모조리 작살나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배당까지 철저하게 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7경주 자, 메인 승부입니다. 자, 대길 막권 깨고 들어가는 금일의 하이라이트 승부 레이스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차 7경주 1610m 한라마 2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경주도 뭐 최근에 뭐 꾸준한 능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강자 틈을 일단 만나긴 했지만 상태 그 상승세 이어가기는 좀 문제 없다고 봅니다. 10번 사자루인데 자, 강수환이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우승, 입상, 우승을 꾸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마필. 외곽 게이트에서 빠르게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내치권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직전과 같은 빠른 선입권 2선 전개, 3선 전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보여줬던 뭐 여력감이 괜찮았고 뭐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 뭐 충분히 입상권 기대할 수 있는 뭐 기대치는 좀 있는 마필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로는 단독 선행도 가능한 편성인데요.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 경주에 사자로는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자비대령이 이 마필이 늑발 후 가속해서 선행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발주가 항상 안 좋습니다. 덜컹덜컹하면서 발주가 안 좋은데 발주 이후에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두 강타를 하는 스타일인데 1월 16일 날도 역시 발주가 좀 안 좋았다가 밀고 나와서 선두를 나갔지만 맥없이 섰어요. 1000m에서. 이게 제주가 이런 게 골 때리는 거예요. 1000m에서 선행가 섰는데 1월 31일 날은 또 1200에 나와가지고 인기도가 하나도 없는데 선행 갖고 뺑 돌아버려요. 그것도 복귀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널널합니다. 아주 널널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1000m 선행 편하게 가서도 맥없이 서가지고 이거 뭐 5차 간신히 온 말이 1200 바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기간이 얼마 있는 것도 아니고 2주 만에 나와가지고 1200을 널널하게 돌아버리니까 좀 안 맞는데 이 자비대령이 사자로를 차라리 선입이든 뚜렷하게 이렇게 줄을 서면 괜찮은데 막 늑발 이후에 그러니까 사자로가 나가는데 늑발 이후에 감아갖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사자로가 그 점을 잘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귀추를 말씀드릴게요. 9번만 비법이랑 동일 마주의 마필입니다. 근데 둘 다 제가 볼 때 재밌어요. 이번에는 귀추도 재밌고 비법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번만 라이언킹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묘합니다. 뭐냐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지금 최근 2경주 연속 뭔 모습을 보이냐면 꼬장기가 생긴 건지 악벽이 생긴 것 같아요. 계속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발주할 때 고개 흔들고 나와서도 또 고개 흔들고 경주 중간에도 계속 고개를 흔들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전력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어쩌다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갈바지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속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김준호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그 악벽이 생긴 것 같은 라이언킹은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600m에서도 적응하면서 뚝심 보여줬던 9번마 비법 그리고 1600은 안 뛰어봤습니다만 1400에서 뚝심 보여줬던 귀추 이 두 마필은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덕상 조교사의 두 마리 꺼내놨는데 6번, 9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 8경주는 저의 승부경주가 아니네요. 10경주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8경주는 혼합사군 1200m 핸디캡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경주가 잘 한번 보면 이제 혼합군하고요. 적혀 있죠. 원래는 이제 국삼군 마필들이 이렇게 몇 두 있습니다. 자, 핸디캐퍼들의 이제 일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핸디캐퍼들이 레이팅 지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요것도 뭐 향후에 이제 경주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볼거리라고 보는데 이 국삼군 마필 5번 리셜 여왕 같은 경우가 레이팅을 49점을 받았습니다. 이 국삼군에서 뛰던 마필이 이 망아지 혼합군들하고 붙으면서 레이팅이 더 낮아졌고요. 그러면서 7주 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도 약간의 그 점수에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핸디캐퍼들의 이 기준이 딱딱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까지는요. 거기에 맞춰서 나와서 상당히 낮게 받았고요. 자, 51.5kg의 낮은 부담 중량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외산 마필과 국산 마필들이 같이 뛴다는 데는 분명히 외산 마필들이 좀 세긴 합니다. 분명히 센 거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녀석은 20전을 꾸준하게 그냥 뛰면서요. 자, 우승과 입상 만들어냈던 많은 경주들을 경험하면서 일단은 망아지들보다는 그래도 위의 전력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훈련 때의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에 이 조건상의 우위가 조금 보이는 5번 리셜 여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5번 리셜 여왕은 충분히 부담 중량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 국산마하고 외산마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면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은 좋은 사료를 먹이고 진짜 좋은 걸 갖다 먹이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생계형 마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조교사들이 좋은 사료를 먹이고 하면 이 관리비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마주들이 싫어한답니다. 근데 그나마 부산 마주들은 관리비가 올라가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특히 서울 마주 생계형 마주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비 그게 민감한데 그러려면 어떡하냐. 좋은 사료를 먹여갖고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마사회가 예전같이 마사회가 말을 분양하고 마사회가 직접 사료를 줘가지고 먹인다. 그랬을 때 마사회가 과연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쪽이었다면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까? 마주 니네들이 좋은 사료 먹여서 경쟁력 키워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사회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마주분들도 이 재력의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아마 좀 희비가 나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료 갖다 먹이고 좋은 말 사오고 좋은 거 진짜 영양제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산말을 위주로 보유하고 계신 마주분들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뭐 리썰 여왕 인정을 하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 주목을 해보는 마필은 1번 파워에너지입니다. 자, 이 마필은 28조 마방 원래 하무선 마방의 마필이죠. 위탁 마필입니다. 자, 28조 마방의 마필들이 싸그리 다 못 들어오는데 딱 두 마리만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신천대망. 오늘 나옵니다. 신천대망.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능력 마필이고 데뷔해가지고 이제 막 상승세를 탄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딱 한 마리 정말 하무선 마방에 있을 때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있죠. 골리앗 마린입니다. 자, 골리앗 마린이 울줄리 마방으로 옮기자 말자
말이 뒤집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양 관리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함선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지금 딴 마방으로 가면서 성공을 하고 있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골리앗 말인데, 자, 이 파워 에너지가 바로 울줄리 조교사 마방으로 위탁이 되었다.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자, 이 마필이 역시 국산마 3군에 있었던 마필인데 출주 주기가 길어지면서 상당히 부진했어요. 이렇다 할 성적도 순발력도 못 보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거는 편성상 단독 선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의 연습 주행을 거치면서 충분히 보강을 했다. 조성건 기수가 두 번의 연습 주행을 마치면서 마필과 호흡을 맞춰보고 나온다는 거죠. 안쪽에서 그냥 댕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마 파워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파워 에너지, 5번마 리썰 여왕 두 마필 관심 가져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국산마 3군 1800 핸디캡 경주 역시 상당한 이 변수가 있고 강급된 마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마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교시의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플레인 캠프인데, 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입상을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직전에 같이 뛰었던 신세계 파티와 같이 나옵니다. 1번 신세계 파티와 7번 플레인 캠프가 자, 김영관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훈련 때 내용도 7번 플레인 캠프가 좀 더 나아 보였고요. 자, 직전 경주에 딱 타이밍 잡고 배팅권에 딱 들어갔던 자, 그런 마필로 7번 플레인 캠프는 훈련 시의 내용도 하지 없었고, 자, 기본적인 능력에서도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부담 중량은 분명히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번 플레인 캠프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동일 마방의 마필 신세계 파티하고 같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병합도 같이 했죠. 두 마리가. 그 중에서 플레인 캠프가 낫다라고 두 마필 중에서 플레인 캠프를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려가지고 영광의 챔피언하고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참 묘했던 게 방송에서는 영광의 챔피언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는 플레인 캠프를 놓고 때렸어요. 그랬는데 일단 충분히 되는 전력이 최근에 많이 조시가 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에는 원단 추입을 왔는데도 상당히 잘 뛰었고, 앞선에 못 붙길래 없나 보다 했는데 원단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잘 뛰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8분마 푸른에 있습니다. 일단 2군에서 놀던 애고, 이번 경주 보면은 우승이지와 외에는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없고, 우승이지도 사실은 선입에 가까운 말이죠. 8분마 푸른에이스가 작정하고 밀면 제가 볼 땐 이번에 선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선입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기준 기수, 김태경 기수, 그 다음에 유현명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유현명 기수가 우승이지를 기승하지 않고 푸른에이스에 기승을 하면서 직접 조교를 했고요. 의지도 강해 보이고 이번에 딱 찬스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2군에서 놀던 애고 3군에서 놀던 애들하고 붙었는데 충분히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전개상으로도 저는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8분마 푸른에이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마리 주목해보는 마필은 5분마 불패가도가 주목해보는 마필이에요. 최근 두 경주의 내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5분마 불패가도 추임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착지불량이 있었고, 그리고 중반에 착지불량을 만회하려고 중반에 외곽을 감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추입을 해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뛴 거예요. 3착이라도. 요건 불패가도 관심 가져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10경주는 저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혼합 3군 1300 핸디캡인데 14마리 빡빡하게 출전을 하고 상승세 마필들이 동반 출전을 하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도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인기마들을 인정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구멍수 압축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 배팅은 구멍수 압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멍수 압축을 못하면요 50배를 맞추면 뭐합니까? 5방으로 맞추면 50배 5방으로 맞추면 뭐예요? 6방으로 맞추면 결국 10배짜리 받치기로 맞힌 거 아니에요. 주력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방어로 맞히면 50배 방어로 맞히면 5배 6배짜리 주력으로 때린 것보다 못해요. 이건 실전 배팅을 하시는 분들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메인 승부 경주였는데
비바 에이스를 놓고 때리면서 그 한 구멍을 못 늘렸어요. 물론 ARS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마 동급 체감까지도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 사실 이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무통장 문자에는 구멍수를 줄인다고 1번까지 못 보내드렸어요. 그나마 ARS에서는 이 설명이 되니까 구멍수를 줄이면 이렇게 되지만 한 구멍 정도만 더 늘리면은 1번 동급 체감까지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게 맞췄다고 해도 5방 이렇게 맞추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진짜 뭐 힘있게 5배짜리 한 방 때리세요가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경주가 그랬습니다. 저는 압축을 해서 딱 2방으로 때릴 거예요. 축에다가 2방입니다. 뭐 절대 구멍수 늘리지 않고요. 딱 정확하게 2방으로만 때리는 경주인데 다행히 출수수가 많고 배당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제가 때리는 게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배 정도 주력으로 때려서 먹으면 이거 후반부 특히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때리는 경주고요. 실제로 저도 여기다가 승부수를 띄울 거니까 제 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배를 타신다면 뭐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1경주 혼합이군 1900 핸디캡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경주가 골 때리는 거예요.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려온 말들이 어떻게 뛸지 진짜 관심입니다. 이거. 네,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은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자, 6번 축제 멜로디인데 자, 직전 경주에는 한번 물을 먹었습니다. 직전 경주 베티콘에 날리고 들어갔는데 이 서울 강자 이게 올라오면서 이 주력 막건을 깨버렸는데 상태는 이번에가 좋습니다. 이번에가 좋고요. 자, 57kg의 부담 중량. 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진 느낌을 훈련 시에 좀 받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직전의 아쉬움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뭐 재정비했는 모습이었고 또 성곤이로 안장 교체했고요. 자, 57kg의 부담 중량 혼합 2군에서 그래도 뼈가 있는 녀석입니다. 자, 6번 축제 멜로디. 자, 기본적인 자질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한참 앞서 있는 마필로 봅니다. 자, 6번 축제 멜로디는 분명히 좋아졌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진했지만 뭐 도대체 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입니다만 인기를 모으겠고요. 이런 관점이 재밌어요. 기회 만점이 지난번보다 4.5kg 줄었는데 분명히 얘는 여기 옆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급수가 조금은 아래인 건 맞아요. 구미상으로는. 근데 최상향 기수 기승하면서 감량 이점을 톡톡히 받았고요. 레이팅이 낮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리스트 볼드 이 마필도 뭐 19점 마방에 있다가 마방 이동했는데 질병이 없어요. 휴양 마필이긴 한데 이거는 외부 휴양이죠. 그냥 목장에 가 있다 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국산마 1군 레이스에서 예를 들어 기회 만점이 2군에 놀던 애고 얘는 국산마 1군에서도 이미 자력으로 입상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얘가 과연 같이 뛰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회 만점하고 포리스트 볼드 2마리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없고 2마리만 뛴다고 생각하면 기회 만점의 포리스트 볼드를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포리스트 볼드를 절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담 중량의 차이라든가 공백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금호강자도 마찬가지예요. 금호강자도 55의 부담 중량인데 얘도 인기를 아마 모지 못하겠지만 얘가 위급수에서 뛰던 말이에요. 한 급수 위에 말들하고 계속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레이팅으로 바뀌면서 가장 대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마표를 보면서 이 11경주 출마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본 경마, 홍콩 경마 이런 출마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홍콩이나 일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월군. 그러니까 뭐냐면 C 3등급에서 뛰던 말이 갑자기 A 등급에서 뛰고 왜? 너무 잘 뛰어갖고 막 기록이라든가 좋고 막 연승 빡빡 때리면 갑자기 월군을 내버리죠. 아예 레이팅을 해서 그러니까 A, B, C 등급으로 걔들은 나누니까 뭐 C 3등급 말이 A 등급에 와서 뛰고 있고 막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1200 2번 뛰고 3번 뛴 말이 1900이 갑자기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 홍콩 경마나 일본 경마 같은 경우도 보면 오우 또 그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강급 지금 레이팅 시스템은 아니지만 걔네는 강급도 심하니까 A 등급에서 뛰던 말이 갑자기 C 등급에 나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못 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홍콩이나 일본 경마에서도 뭐가 특징이 재밌냐면 배당을 터트리는 애들이 다 뭐냐면 A급에서 뛰다가 C급으로 내려서 바닥에 꼴등만 하다가 C급 내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다 배당을 터트려요. 현 실제로도 일본 경마, 홍콩 경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1군에서 뛰다가 2군으로 강급돼서 와서 부담 중량 잘 받아놓으면 때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경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경주다. 저도 6번마 축제 멜로디는 상당히 세게 보고요. 관심 마필러는 오히려 포리스트볼드 금호강자 이렇게 4위군에서 어쨌든 뛰었던 마필러 센 말하고 뛰었다는 것은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7살, 8살, 9살 나이 많은 말들도 아니고 젊은 말들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잡으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두 마필 포리스트볼드 금호강자 이 한국 국산마이지만 급수가 높은 데서 뛰었던 이 두 마필에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은 레이팅을 시행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희들도 적응을 하지만 이건 조교사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적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꿈을 못 깨는 거예요. 앞으로 2달, 3달만 있으면요. 이제 꿈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조교사들도 이제 마주들이 꿈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출마 투표를 하든가 기수 선정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꿈을 깨기 시작하면서 경마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레이팅 시스템에 적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옛날 경마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승군이 없어져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교고 복귀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승군만 갖고 승분이 아니니 뭐 빼니 아마 답답하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만큼 준비를 잘 해서 팬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마 마무리 짓고요. 토요 경주 유시스 뵙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